석 달 동안 뭐 한 거, 쭉 진행한 이제 교재, 오늘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마무리 하려면 또 약간 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장 앞쪽에 좀 하다가 멈췄었죠. 비지도 학습 쪽에 이제 군집 쪽 얘기를 했었고, 약간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전체 뭐 머신러닝이란 거, 여기 뭐 책에서 지능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머신러닝이란 걸 케이크라고 보자면은 그 중에 이제 비지도 학습은 그 케이크의 빵 정도 그 영역을 차지하고, 지도 학습은 그 크림, 빵에 이제 케이크 빵에 바른 이제 크림 정도고, 강화 학습은 그 위에 올린 이제 체리 정도다라고 이제 얀 루쿤이라는 이제 그 유명한 머신러닝 학자가 얘기했다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측면에서 비지도 학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레이블링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막 그냥 모으는 거는 쉬운데 거기다가 레이블링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레이블링한 데이터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그런 데 제법 많고, 뭐 캐글이나 또는 다른 데 많고,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데이터 댐 사업인가요? 뭐 레이블링 붙은 데이터들을 이제 만들어서 AI 허브라는 사이트 아세요? AI 허브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 국내에서 만든 데이터들 한번 보시려면은 거기 거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제 머신러닝 훈련을 좀 시켜보시면 돼요. 구글에서도 AI 허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 가장 쉬운 모델들에 대한 설명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조금씩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머신러닝을 이제 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 늘리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돈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 한번 국내 데이터를 한번 보시려면 거기서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한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국내 쪽이 더 많으니까. 자, 비주도 학습은 이제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제약들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8장의 차원 축소도 어떻게 보면 비주도 학습인데, 뭐 차원 축소에서는 지도 학습인 케이스도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얘기하는 군집 클러스터링 해서 고객들을 이제 어떤 고객 분류,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든지, 이미지 분할은 오늘 좀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이미지 분할하는지. 그 다음에 이상치 탐지 쪽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상치 탐지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경영학인가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6 시그마, 3 시그마 뭐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시그마 이론들이 어, 그 평소에 나오던 분량률보다 어느 정도 이상이 있으면은 얼른 가서 이제 뭐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를 시그마 분산이죠. 분산 그걸 넘어선 걸 이제 뭐 지정하게 하는데, 그리고 이상치 탐지하면은 제품 결함 탐지를 해서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 공장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다시 예방하러 가야 되죠. 그걸 수정하러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추정 같은데 해서 이상치 탐지가 시각화에 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로 써서 잘 이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K평균, K민즈라고 그랬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초기에 가장 거의 처음 초반에 나온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 알고리즘이고, 하는 역할은 요쪽 그림이 이제 전체 스텝이라 그랬죠. 요 그림. 맨 처음에 랜덤하게 이제 주어진 케이스, 사람이 정한 케이만큼 5개로 분할해줘. 그럼 랜덤하게 잡았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점들을 이제 자기 군집으로 이제 몰아놓고 이제 자기 군집 안에 있는 것끼리 다시 이제 센터를 찾아보면 그게 옆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밀도가 이쪽에 많으니까 요 중심이 이렇게 옮겨가겠죠. 옮겨가고 그러면 이제 가까운 점들이 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가까운 점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런 움직여가는, 중심이 안 움직일 때까지 이제 움직여가서 이제 하면은 이런 형태의
최종 군집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리다라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을 해서 이제 그 분할한 최종 결과가 그런데 이 결과는 이제 이게 결론이 났으면은 하드 군집, 소프트 군집이 있다 그랬죠. 프리딕트에서 이제 어느 클러스터인지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가 이제 그 하드 군집이고 그 각 클러스터하고 거리 이 점은 1번 클러스터하고 거리가 뭐 1이야. 2번 클러스터하고 거리 0.2야. 등등등 해서 거리로 이제 해주는 거. 이 경우는 트랜스폼이라는 펑션을 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K-민즈 자체가 알고리즘이 이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초기 랜덤 값, 점이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해서 가장 좋은 값을 이자는데 그럼 도대체 좋은 거는 어떻게 선택하냐? 이너셜을 계산해서 좋다, 나쁘다를 한다 그랬죠. 이너셜은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이너셜 계산은 이제 중심, 여기서 선택된 중심에서부터 자기 샘플들, 자기 클러스터로 한 그 거리들을 다 이제 계산해서 그거를 합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중심하고 이제 거리들이 제일 작게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낮은 이너셜 값이 이제 그 좋은 분할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여기 그 랜덤하게 이제 한번 두 번 실행한 거 경우 요거하고 요거에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사실 분할이 잘못된 거죠. 요게 요쪽이 이제 분할이 좋은 거죠. 얘 이너셜하고 얘 이너셜 값을 비교해서 지난번에 이게 219였나요? 219 이게 211 이너셜가. 그래서 이제 그 이너셜가 낮은 게 잘 분할된 거다. 근데 랜덤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실행한 것 중에 좋은 걸로 선택해서 보여준다. 근데 그 펑션 중에 이제 스코어라는 함수가 있는데 K-민즈 클래스에 얘는 이제 스코어라는 그 함수를 만들 때 그 원칙 자체가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너셜 낮은 게 좋은 거니까 이너셜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스코어는 이제 리턴해 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마지막에 한 게 이런 초기화 값 자체가 랜덤하게 잡히면 엉뚱하게 이제 그 잘 안 좋은 그걸로 분류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좋은 초기화 값을 선택하는 K-민즈 플러스 플러스 알고리즘을 누가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얘는 디폴트로 우리가 사이클런에 있는 그 함수를 그냥 쓰면은 얘가 동작해서 좋은 그 분할로 나눠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이런 K 평균 할 때 이제 그 거리들을 막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그 샘플 개수가 작은 모르겠는데 그 점점 엄청 많은 샘플이었을 경우는 그리고 디멘전도 커지고 그러면은 그 거리 계산 같은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를 개선하는 알고리즘하고 그 너무 많은 데이터인 경우 앞에서 계속 어떤 걸 했었죠. 데이터를 엄청 많으면 그걸 쪼개서 미니 배치 형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미니 배치 K 평균을 쓰면은 좋은 알고리즘하고 또 미니 배치 K 평균을 쓰면은 메모리도 전략되고 속도도 개선된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한번 좀 여기 볼 거고요. 일단은 요 그림 나오는 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요거 먼저 속도 계산한 걸 돌려놓고 이제 다음으로 해볼까요? 그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한번 가서 여기 그 K 평균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서 알고리즘이 이제 그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 했다 그러니까 그냥 디폴트로 K 민즈를 이제 그 하고 여기는 이너셜 값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그 211이고 여기에 이제 그 속도 계산한 엘칸이라는 이제 알고리즘, 요 엘칸 알고리즘 선택할 수가 있는데 풀하고 엘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디폴트보다 이제 그 엘칸이 이제 좀 그 빠르다고 했는데 실제 돌려보면은 요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제
풀로 한 게 좀 빠르더라고요. 책에서는 이제 그 찰스 엘칸 논문, 그러니까 309페이지에 보시면은 찰스 엘칸이 K 평균 알고리즘에서 아주 중요한 개선을 했다. 속도를 상당히 높였다 했는데, 실제 예를 돌려본 거랑 이제 좀 이따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풀로 그냥 해서 이제 한 거랑 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풀이 빨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좀 키운 걸 이 책에서 좀 보여주든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어쨌든 데이터 큰 거에선 맞겠죠. 근데 큰 데이터를 지금 이제 뭐 구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하려면 또 귀찮으니까. 여기 보시면 170ms 네 플러스 마이너스 15ms이잖아요. 근데 일단 요거 먼저 돌려놓고요. 밑에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170ms 15ms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그 7번 돌렸고 50루프씩 이제 7번 돌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컨버전은 좀 됐겠죠. 근데 얘는 그냥 풀로 한 거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 빠릅니다. 나오는 결과 하고. 근데 데이터셋이 클 때 이게 빠르다고 일단 믿어주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얘의 약점은 얘가 약점은 메모리를 많이 쓴다라는 약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데이터셋이 클 때 얘가 빠른 건 맞겠죠. 맞다고 일단 믿어주죠 뭐. 제 자, 그 다음에 거에서는 예? 위에 게 더 빠르게 나옵니다. 제 거에서는. 그래요? 네. 왜 그러지? 내 거는 왜 밑에 게 빨라? 왜 잘못 봤나? 자, 그 다음에 요게 하고 나서 그 다음 미니 배치. 그 용어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은 스토캐스틱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배치라는 용어가 있었고 미니 배치 있었죠. 다 기억하시죠? 스토캐스틱은 하나씩 샘플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고, 밑에 위에 게 빠르네요. 이번은 밑에 게 이제 218ms 플러스 엘칸이 빠르게 나왔네. 제가 잘못 받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배치는 통째 전체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하는 거고, 미니 배치는 데이터가 이만큼 있으면은 쪼개서 어떤 작은 배치 사이즈로 이제 쪼개서 하는 거다. 그래서 미니 배치로 해서 이제 할 때는 이 클래스 이름을 민 배치 K민즈로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클러스터 5개로 해주고 이제 해줘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금방 끝나잖아요. 여기 금방 끝났습니다. 여기 이너셜을 한번 볼까요? 이거 이너셜을 보기 전에 요거를 한번 기억하시면, 이때 이너셜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자, 211.59. 자, 미니 배출했을 때 이너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쪼개서 계산한 거랑 똑같냐라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약간 다릅니다. 211.93. 앞에는 얼마였죠? 211.59. 그러니까 전체로 한 거보다는 최적화가 덜 되긴 했는데 그래도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그걸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니스트를 갖고서 이제 속도 비교를 좀 할 텐데, 데이터가 그래도 좀 되는 거. 데이터 이게 엠니스트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조금 시간 걸리는데, 저는 요거 이제 엠니스트 784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얘는 살짝 건너뛰고요.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운로드 걸어두세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제 트레인하고 테스트를 스플릿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걸 갖고 이제 지금 점이 몇 개죠? 엠니스트는 하나 데이터 샘플 784개짜리 점이죠. 그 데이터를 갖고서 군집을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엠니스트는 몇 개의 군집이 최적일까요? 0,
1, 2, 3, 4, 5, 6, 7, 8, 9, 10개의 이제 그 송글씨니까 클러스터 개수는 이제 여기 클러스터 개수는 10개가 최적일 겁니다. 일단은. 이 개수는 사실 우리는 10개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모르면은 이제 그 개수를 정해야죠.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럼 어떻게 개수를 어떤 그 K가 최적이냐는 걸 선택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그건 좀 뒤에 하고요. 여기 메모리 맵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요거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여기 invalid argument, mnest data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메모리 맵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죠? 디스크 파일을 이제 메모리에 요만한 요만한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요 적당한 메모리만큼 이제 윈도우를 잡아서 이걸 줄줄줄 마치 메모리처럼 이제 그 읽겠다라는 걸 하는 건데 요그 요걸 하면은 이제 요 특히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형태로 이제 이걸 하면은 얘가 락이 잡혀요. 파일 락. 근데 처음 돌리시면 에러 안 날 거예요. 처음 락이 안 잡힌 상태니까 그때는. 근데 저는 그 광희 전에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돌려본 상태이기 때문에 락이 잡혀 있어요. 그럼 락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있던 걸 이제 기존의 링크를 이제 지우고 얘를 딜리트해서 이제 그 메모리 맵된 걸 지우고 다시 이제 이걸 돌리면은 이제 에러가 안 나죠. 락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번 그냥 계속 여러 번 돌리면 이거 에러 나니까 엠맵 같은 경우 락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 미니 배치로 요 엠맵을 쓰는 이유가 민 배치에다가 fit을 쓰려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미니 배치 이제 뭐 하면서 이제 그 엠맵 메모리 그 디스크 상에 있는 걸 올려서 하지 않으려면 뭘 써야 된다 그랬죠? 메모리 있는 걸 내가 쪼개서 하려면은 이제 그 여기 있습니다. 요거 파셜 핏을 써야 되는 거고 파셜 핏. 그러니까 메모리가 요만한 메모리예요. 요만한 메모리.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메모리를 하려면은 파셜 핏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디스크 상에 있는 걸 요 디스크 엠맵을 써서 이제 디스크 매핑한 다음에 메모리 요거면은 항상 메모리 위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핏을 써주면은 쭉 가면서 읽어주는 형태인데 어려운가요? 헷갈리시죠? 어쨌든 그냥 그 엠맵을 쓰면 미니 배치에서 핏을 쓰면 되고 그게 아니고 메모리에서 그냥 쪼개서 읽는 걸 하려면 파셜 그 부분 핏 파셜 우리말로는 부분 핏을 이제 쓰셔서 이제 해주시면 된다. 뭐 이건 기술 테크니컬한 문제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아까 그림 지금 보시면은 파셜핏하고 앞에서 봤던 게 뭐냐면 미니 배치를 썼을 때 그냥 통째로 이제 훈련시켰을 때랑 K민지 했을 때랑 파셜 핏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파셜 핏으로 한 게 약간 좀 이너셔가 더 컸었죠. 살짝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훈련 시간이 요 파란 게 이제 그 민배치니까 조금씩 쪼개서 한 게 훈련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린다. 이 크기가 이제 그냥 한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시간 비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요거를 이제 루핀 돌리면서 이제 그 하면은 베스트 스코어를 이제 그 뭐 이닛 횟수만큼 요거 이제 여러 번 돌려야 되니까 이닛을 해서 이제 그 중에 베스트 스코어를 하면은 스코어는 음수로 리턴한다 그랬죠. 음수 마이너스 211.7 뭐 211단위니까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간을 이제 보시면은 뭐 막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여기 시간 얘는 뭐죠? K민지 시간하고 K민지 시간이
So 83.1ms 뭐 그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9ms 있고 요거는 미니 배치로 한 거는 38. 그러니까 뭐 반도 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이제 요거 이제 루핑 돌면서 여러 개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림 여기 보시면은 100번을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돌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다 돌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프 나온 결과 그래프는 요 그래프다. 요 그래프. 그러니까 미니 배치는 훈련 시간이 짧게 걸린다. 그리고 미니 배치 쓰는 이유, 이렇게 쪼개서 훈련시키는 이유는 또 뭐죠? 이게 보통 같으면은 이제 점진적 학습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죠. 근데 이게 클러스터링이라서 뭐 약간은 의미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게 이제 100까지 다 가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건 기다리시고요. 그건 기다리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질문. 여기 책으로는 310페이지인데 우리가 K-민즈 쓰면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뭐죠?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 이 클러스터 K, 개수요? 예, 그렇죠. K가 이제 문제다 이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요거 군집 같은 경우는 눈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일 것 같아. 그럼 5개로 나눠줘. 6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가 될 수 있는 2차원 정도, 3차원 정도는 괜찮은데 사실 뭐 아까 엠니스트도 그렇죠. 뭐 100차원, 200차원 막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눠야 되느냐. 최적의 클러스터를 그럼 우리가 계속 눈으로 봐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뭔가 컴퓨터가 계산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는 방법들을 이제 제법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 기억 한번 해볼까요? 어느 군집이 더 잘 군집됐다라는 걸 수치로 이제 계산하는 걸 하나 배웠죠. 뭐죠? 이 군집보다 저 군집이 좋아. K민집, 그렇죠. 이너셔. 그렇죠. 그럼 이너셔 K를 여러 개 해보고 이너셔가 제일 작은 걸 선택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K를 막 바꾸면서 이너셜을 했을 때 가장 작은 이너셜을 얼마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을 저는 만들 수 있군요. 네? 0이요. 네, 그렇죠. K가 네. K가 몇 개? 0만큼 있으면 그렇죠. 샘플 개수만큼. 그러면 각각의 샘플을 클러스터 중심으로 하면은 빼면 다 빵이니까. 그게 뭐냐면 K가 많아질수록 이제 작아진다는 게 이너셔 값은 K가 많아질수록 작아진다는 게 이게 여기 이것도 약간 좀 말이 잘못됐네. K가 많아질수록인데 어디까지 많아질수록 샘플 개수만큼 그때까지는 0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를 찾을 때 이 K 갖고 최적화를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엘보우 방법.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이너셔 값에 K에 따라서 이너셔가 줄줄줄 줄어드나가 어느 시점부터는 잘 안 줄어들어요. 물론 계속 줄어들어서 0까지 가긴 할 텐데 이 엘보우 이렇게 팔꿈치 같은 요 위치에 K로 하면 어떻겠냐. 이것도 하나의 선택 가능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샘플 같은 경우 지금 5개가 최적이긴 한데 한 4부터는 잘 안 줄어든다 이거죠. 4. 4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에이 4보다 하나 더 가서 5. 사실은 뭐 눈으로 봐서 우리는 알지만 5가 최적일 거는 알지만은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일단은 엘보우를 찾으면은 근데 엘보우를 여기로 봐야 되나요? 여기로 봐야 되나요? 여기죠. 그냥 엘보우 상으로. 뭐 4. 엘보우 방법으로 이제 4가 이제 하나의 최적인 그런 하나의 선택인 거고 두 번째 이제 실루엣 점수라는 게 있어요. 실루엣 점수. 요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책에 보시면 맥시멈 A하고 B 분의 B-A. A는 뭐냐면은 여기 클러스터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을 때 잘 나눠진 걸로 보죠. 뭐 잘 나눠진 거. 어떻게 잘 나눠졌나? 이거 잘 나눠진 거 앞에다 있네. 뭐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기 이제 내가 실루엣 점수를 제가 이제 다른 그 데서 가져서 여기 뭐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건 실루엣 점수 이제 클러스터 1하고 클러스터 2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졌다고 쳐요. 그러면 A는 뭐냐면은 같은 클러스터 안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인데 평균. 요 거리, 요 거리 다 해서 이게 평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B는 그 다른 클러스터인데 최근접 클러스터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은 요 클러스터랑 저 클러스터 막 혼합하는 게 아니라 최근접 클러스터.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최근접이 요 놈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있는 점들, 요런 거리들의 평균을 이제 하는데, 요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래도 이제 B가 크니까, 요 수식의 의미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같은 경우는 B가 크니까 여기 맥스는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 B-A 하면 이거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B분의 B-A가 될 거고. 자, 한번 이게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잘 나눠진 걸까요? 이런 수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쉬운 방법은 극단적인 값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값. 예를 들어서 B가 무지무지 커요. B가 무지무지 크면은 얘는 B가 무지무지 크다는 의미는 뭐냐면 클러스터하고 클러스터의 거리는 상당히 멀고, 그 다음에 A는 뭐 상대적으로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클러스터 내끼리는 좀 거리가 작다 이거죠. 그럼 잘 나눠진 거죠, 이거는. 잘 나눠진 거예요. B가 무지무지 컸다고 이제 그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맥스 AB는 B일 거고, B-A도 거의 B일 거예요. 잘 나눠진 거는 1이에요, 1. 잘 나눠졌을 때. 자, 그러면 잘 안 나눠졌을 때 실루엣 값은 얼마일까요? 이제 A가 무지 커. 여기 다른 클러스터하고 거리보다 한 클러스터 내의 거리가 무지 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나오고, 그럼 여기는 뭐 B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치면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잘 안 나눠졌을 때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데, 그러면 1인 경우가 잘 나눠진 거다 이거죠. 실루엣 점수는. 됐나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B는 다른 클러스터 거리 그냥 심플하게, A는 그 클러스터 내의 거리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일단은 평균, 여기는 이제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실루엣 점수로 하면은 이제 잘 나눠진 실루엣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건가요? 낮은 게 좋은 건가요? 다시 한번 기억하자면. 예? 높은 게 높은 게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잘 나눠진 거다 이거죠. 요거 하나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밑에 실루엣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요건 하나 이제 하는데, 실루엣 다이어그램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예습하시면 좋은데, 요 실루엣 다이어그램 설명을 이제 했는데 좀 헷갈리게 설명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여기 소스 코드가 요거 아니구나. 다음 중 여기 실루엣 다이어그램의 설명이 이제 313페이지 한번 혹시 책 있으시면 읽어보시겠어요? 네. 실루엣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실루엣 개수를 할당한 클러스터와 개수값을 정렬하여 그리면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할당한 클러스터와 개수값. 뭐 실루엣 개수란 말 자체도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텐데, 여기는 실루엣 점수고 아주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 실루엣 다이어그램이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이쪽에 있는 건데 뭐 무슨 뭐 같아 보이나요? 뭐 빵칼 같아 보이나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K가 클러스터 3개면은 요 실루엣 요 모양 요게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4로 하면은 요게 이제 뭐 이런 빵칼 같은 게 4개 보이고 이렇게 각 클러스터별로 한 건 알겠죠. 그러면 이쪽 축은 뭐냐 하면은 Y축은 샘플의 높이라고 해놨네. 여기 요 개수는 요 개수는 이제 우리가 선택한 K의 개수고 두 번째 이제 이 높이를 샘플의 개수고 너비는 실루엣 개수라고 했어요. 이제 높이라는 거는 얘의 요 하나의 요 놈의 높이예요. 높이. 그럼 요 클러스터에는 요만큼, 요 클래스는 요만큼. 요 클러스터는 좀 많이 할당되어 있는 거네요. 그쵸? 예, 높이가 높으니까. 그 다음 요 클러스터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고. 자, 그 다음 너비란 말이 나와요. 너비가 정렬된 실루엣 개수. 이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실루엣 개수란 말하고 이 너비. 보통 너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너비가 뭐죠? 높이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 너비란 말이 이제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통은 우리가 그냥 너비하면 이제 요걸 너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쪽을 너비라고 했어요. 일단은 그게 하나의 헷갈리는 포인트고 두 번째 이 실루엣 개수라는 게 이제 좀 헷갈려요. 실루엣 개수는 뭐냐면 아까 실루엣 점수라고 한 거고 이게 개수라고 했는데 자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점들이 이제 여기 점이 많아서 이제 설명하기 좀 귀찮으니까 아까 거기로 이제 또 갈게요. 아까 거기로 가서 실루엣 개수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실루엣 개수를 한번 하면은 각 샘플 여기에 요놈 샘플이 있어요. 요놈 샘플. 요 클러스터 1의 그 실루엣 개수를 이제 하려면은 요놈 샘플인데 얘하고 내부 그 점이 몇 개나 있죠? 5개인데 상대가 있으니까 4개죠. 요 거리의 평균이 이제 뭐 그냥 A 하면 전체 평균이 돼 버리니까 요거는 요 점을 무슨 점이라 그럴까요? 1이라 그럴까? A1. 그다음 요 두 번째 점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계산하고 갈까요? 그 다음 요 A1에 대해서 B1은 뭐냐면은 요 점에 대해서 요쪽 거리 해서 평균. 그럼 A1하고 B1을 갖고 실루엣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한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요 점, 두 번째 점 A2는 뭐냐면 요 내부 요 거리 그 다음 B2는 뭐냐면은 요렇게 거리 요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은 요 그 실루엣 점수는 몇 개나 나올까요? 요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나올 거예요.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소팅이에요. 소팅. 점수가 낮은 데서 높은 걸로. 자, 소팅해서 낮은 걸 아래쪽에 그리고 높은 걸 위쪽에 그래요. 그러면 요 높이는 아까 그 실루엣 다이어그램이 얘기한 대로 이거는 샘플 개수만큼 요만큼 높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쪽은 정렬했으니까 낮은 게 아래쪽에 있고 그다음 점점 높아지는 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된 건가요? 자, 그래서 클러스터 2개 잡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 있는 점들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막 이제 최악으로 이제 여기서 멀어도 얘의 거리보다는 이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내 점수가 막 뭐랄까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게 2개로 나눴을 때, 3개로 나눴을 때 실내 스코어들을 이제 4개로 나눴을 때, 5개로 나눴을 때, 근데 요거 말고 실내 점수가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보면서 하죠. 자, 여기 요런 분포에서 실내 점수가 보면은 요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실내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게 있죠. 여기 초반에 제일 나쁜 실내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어떤 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요 클러스터에서 한번 볼까요? 요 클러스터에서 여기서 요 끝에 점 입장에서는 요게 분포가 더 커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거리는 평균 거리는 막 요쪽 거리하고 막 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점하고 여기는 아유 얘도 분포가 좀 많아서 어느 점이 제일 좋은가?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점, 신뢰 점수가 마이너스 나오는 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하고 옆에 아주 멀리 있는 걸 해보죠. 그럼 요 클러스터하고 이제 요 클러스터 나눠졌다고 치죠. 그러면 요 점 같은 경우는 요 놈 때문에 이제 내부의 거리가 멀어져요, 되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클러스터 2에 가깝기 때문에 요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은 이 신뢰 점수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그래프의 의미는 이해하신 건가요?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했으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어느 게 최적인 그 클러스터 같은가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요거 3, 4, 5, 6 중에 어느 게 제일 최적 같아 보이세요? 3번. 네? 요거요? 세 번째. 이거요? 네. 왜 그렇죠? 이게 우리가 클러스터 군집이란 거를 이제 생각을 할 때, 군집이란 걸 생각할 때, 그 군집이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냐 없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얘는 요 키가 얘는 잘 나눠졌어요. 근데 얘는 잘 못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얘는 뭔가 좀 그 신뢰 점수가 낮아. 특히 그다음 더 나눴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키가 갑자기 작아져 버렸잖아요. 의미 없는 군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키가 거의 비슷하면서 동등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 한 그놈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루엣 사실 요렇게 하면은 지금 요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가 이너쇼 갖고 했을 때 4를 찾았고 이너쇼로 해서 엘보우를 찾을 때 4를 찾았고 그냥 그거 말고 우리가 실루엣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이제 요 키 순서를 하면은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각각의 그 독립된 군집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그 실루엣 스코어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라는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요게 넓은 놈이 어떤 기준선 이상으로 다 각각의 클러스터가 각각의 군집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져. 라는 거 봤을 때 얘로 선택한다면 이거는 이제 O다 이거죠. 우리는 답이 O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신뢰 스코어를 잘 보시면은 그럼 보시면은 얘보다 조금 더 이제 이너셔에서 엘보 찾는 것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빨간 그다음 선이 뭡니까? 빨간 선. 네? 빨간 선이 계산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 실내 계산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 어느 정도로 이제 키가 비슷한 형태 어느 정도 뭐 평균으로 계산을 했을지 모르겠네. 전체 요거의 평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크게 빨간 선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질문이네요. 빨간 선을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소스를 한번 볼까요? 소스에서 이제 좀 이따 소스에서 한번 이 네네. 빨간 선을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K 평균 뭐 한계를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K 평균 한계. K 평균의 한계는 뭘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이제 수행을 초기 값에 따라서 여러 번 수행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뭐 K 민즈 플러스 K 민즈 플러스 알고리즘은 조금 이제 나아진 거고 두 번째 K를 우리가 사람이 지정해야 된다. 이것도 실루엣 스코어나 이너셜로 조금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와 밀도가 비슷해야 이제 사실은 이게 잘 나눠져요. 여기 밀도가 다른 거는 이제 사실은 약간 그때
밀도가 다른 요 부분, 요 경계 부분이 이제 요 사실은 요 놈들은 요 경계, 아이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점들은 얘에 속할 게 아니라 얘에 속해야 되죠. 요런 그 밀도가 다를 때 좀 그 한데 요거를 이제 극복하는 거. 요거랑 또 하나 모양이 있어요. 모양. 요 원형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는 건데, 이런 밀도 같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 뭐 가로 세로 크기, 타원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 잘 안 나눠져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스케일링, X축, Y축 이제 동일하게 키 맞춰주면 얘도 원형으로 변하니까 이게 스케일링 같은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좀 타원형 같은 걸 잘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맨 끝에 뒤에 나올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이제 잘해줍니다. 잘해주는 형태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요까지 우리가 한 거에 소스를 간단하게 좀 보면서 이제 할 거고, 우리 속도 그래프, 요 그래프가 잘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아이고, 아직도 하네. 거의 다 된대요. 거의 다 온 거겠죠? 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아이고, 움직이네. 98. 그 말을 좀 하다가 오지 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타원형일 때 잘 이제 안 맞는 건데, 샘플을 책에서 이런 샘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데이터를 자동 생성한 건데, 어떻게 생성했냐면 원을 생성했다 가로 세로로 늘려버렸어요. 얘랑 이렇게 늘려서 이제 이런 타원을 만든 거고, 그다음 이거는 대충 원을 만들어서 3개의 샘플을 이렇게 넣은 거를 K민지로 군집을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군집하면은 얘는 심플하잖아요. 요렇게 이제 군집하면 될 텐데. 근데 K민지로 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나아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라놨다는 기준을 K가 정해졌을 때 잘라놨던 기준을 뭘로 잡는다 그랬죠? 이너셔에서 그 중심하고 거리의 평균을 이제 한다 그랬죠? 얘의 이너셔는 2240이고 얘의 이너셔는 2179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K민지를 돌리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10번 돌려서 뭐 하면 요게 선택돼 버려요. 그러니까 타원일 경우 이게 우리가 자동으로 이제 알고리즘에서 뭐 수행되면은 잘못된 결과로 이제 리턴해 줄 거예요. 여러 번 K민지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수행해 본다 그랬죠. 여러 번 수행해 보니까 이제 이런 잘못된 결과를 한다는 게 문제고, 요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약간 뭐라 그랬죠? 스케일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 스케일링 하면은 얘를 위해서 스케일링 하면 얘가 이상해져 버릴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타원하고 원이 섞여 있을 경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 이제 좀 나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다 돌았네요. 다 돌아서 그래프가 잘 나왔죠, 요게. 이게 무슨 그래프죠? 그 미니 배치가 이제 훨씬 빠르다는 그 그래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고. 클러스터 개수 찾기, 뭐 속도는 미니 배치가 빠르다는 걸 했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최적의 클러스터 개수를 찾는 거에 첫 번째 샘플이 좀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3개를 찾아봐라, 8개를 찾아봐라. 그럼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좋지 않은데 왜 했냐? 이너셔의 한계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아까 이너셔가 K를 결정할 때 이너셔를 쓸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의 K에 대해서는 이너셔 값이 군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선택 기준이 되지만은, K가 3일 때 8일 때를 비교해서 어느 게 이너셔가 낮을까요?
3이요. 에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까 잘 맞추시더니. K, 많으면 이너셜 K가 이너셜을 최소화하는 K가 얼마라 그랬죠? 이너셜은 얼마까지 갈 수 있죠? 0까지. 0까지. 언제 이제 샘플 개수만. 샘플 개수만큼. 그러니까 K를 여러 개 잡으면 이너셜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K가 3개를 잡았을 때는 8개랑 잡으면 어느 게 이너셜가 작죠? 얘의 3하고 8을 했을 때 3은 653이에요. 8은 119예요. 그렇다 그래서 119 이너셜가 나오는 K8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너셜은 K를 결정할 때 기준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고, 여기 뭐 K 뭐 이거를 10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0으로 하면 더 내려가겠죠. 저기 변수 이름 안 바꿀게요. 귀찮아서. 아니 뭐야? 다 계산 요거 20으로 했을 때 54로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개수만큼 줄어들 동안 계속 이제 이너셜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K가 증가할수록 이너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K를 이너셜 갖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핑 돌면서 이제 1에서부터 10까지 이제 해서 클러스터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이너셜 계산을 했어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려놨으니까 그냥 요거는 이 K-means per K 요거에 이너셜들이 다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그린 것만 이제 바로 아이고 제가 안 돌려놨나? 빨리 끝나네. 뭐 빨리 끝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엘보우 위치, 엘보우가 생기는 요 위치. K가 계속 이너션 계속 줄어들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더 줄어든 요 얘를 선택할 건 아니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너션 갖고 뭐 보자면 8이 이제 더 작긴 하지만은 이게 줄어들 때 확 꺾이는 요 위치 K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적정한 K의 선택 사항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실루엣 디시전 바운더리 요게 뭐 디시전 바운더리 같은 걸 이제 4개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거죠. 예, 우리는 5개란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3개나 8개보다 앞에 그림보다는 낫다. 3개나 8개 여기 3개로 했을 때는 이거는 몇 개를 한 거야? 아, 내가 20개를 한 것도 그림 그렸구만. 어쨌든 그게 그런 게 하나의 엘보우로 갖고 하면 어느 정도 근접한 적정에 가까운 K를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루엣 아까 설명한 실루엣 점수 그냥 실루엣 스코어 하면은 이제 각각의 실루엣 각 샘플에 대한 클러스의 샘플에 대한 실루엣을 이제 해서 다 계산을 한 거고요. 요게 좀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제 그 실루엣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실루엣 스코어가 이제 K가 2, 3, 4 그냥 평균 낸 실루엣 스코어를 보면은 이 4가 제일 높아서 얘가 제일 좋아서 요거를 선택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5도 뭐 사실 뭐 요만큼 나오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점수만 보자면은 여기서 실루엣 평균 낸 거는 이제 4가 이제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온 이제 실루엣 스코어 칼 모양인 거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까 얘기한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데 3하고 여기 그러니까 4하고 5가 이제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4일 때 이제 보통 5일 때가 우리 여기 평균 키도 비슷하고 여기 이렇게 완전히 약간 이 전보다 낮은 것도 이제 없는 것 같고 여기 이 빨간 점의 위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라인 이거는 했고 이 라인은
이 실루엣 스코어들을 X는 실루엣 스코어 중에 이제 그 K-2, K가 뭐 2, 3, K가 예를 들어서 3이면은 이제 여기 K가 3이죠. 빼면은 1, 2, 3, 4. 이 중에 K를 하나 선택해서, 그러니까 K를 하나 선택해서 이제 그 버티컬 라인을 이제 그랬네요. 버티컬 라인. 뭐 비슷하게 하나 선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카피. 우리는 그 고정값을 하나 그려서 이제 고정값 위치에 0.5에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0.5에도 좀 그림을 그려줘. 버티컬 라인을 좀 그려줘. 어떤 건 0.5하고 거리가 좀 넓고 좁고 하네요. 왔다 갔다 하게 해놨네. 근데 같은 빨간색을 해서 좀 그런가? 레드 말고 뭐라고 할까요? 블루? 자, 0.5가 요 위치니까 첫 번째 거는 얘의 평균, 여기서는 얘의 평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돼 있는데 0.5 기준으로 봤을 때, 0.5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그냥 그 파란선 기준으로 보면은 4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그 얘기 주신 대로 요 빨간 걸 이제 뭐 그 왔다 갔다 어느 정도 얘들 사이의 평균을 이제 잡은 그 선을 이제 하니까 뭐 5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키가 요 기준선 얘나 거의 비슷하네. 얘나. 근데 답은 5인데 어쨌든 한번 논리적으로 이걸 보면서 5를 선택할 수 있게 스스로의 논리를 한번 키워보시죠. 네. 어쨌든 판단 기준이 슬래시 스코어가 있고 엘보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 평균 한계는 아까 그 그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Xtat 요 놈이 이제 그 이렇게 타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해서 평균 요게 이제 그 K민즈가 요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요렇게 이제 그 이너시아가 작은 게 요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가 일단은 K민즈 한계 거고요. 그럼 K민즈 갖고 할 수 있는 일 한 3가지를 짧게 하고서 좀 쉬고 이제 약간 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신뢰 점수 얘기했고요.